대구와 경북 지역 학교 등교 수업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보다 국정의 문제점을 짚겠다고 벼르면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돼 대구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미국인이 다가구 주택 60채를 보유해서 전국 외국인 임대 사업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쾌청한 하늘 아래 일교차 크고 서늘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대구의 기온은 12도, 안동 9도, 봉화는 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1도, 봉화는 18도로 오늘도 서늘한 날씨 속에 하루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종종 구름이 많이 지나지만 대체로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매일 대기 상태도 청정하겠고요. 또 낮 시간 동안대는 반가운 가을볕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단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오늘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늘함 속에 구름 지나는 날이 많겠고요.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는 고3을 제외하고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못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모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등교 수업보다 수업의 질도 떨어지면서 학습 부진도 이어지고 학부모의 불만도 커져만 갑니다. 아이들 학습적인 부분이 일단은 대면 수업보다는 아이들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원격 수업의 내용도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등교 수업을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꺾인 상황. 대구시 교육청은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고 2단계를 유지할 경우에도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12일부터 늦어도 19일부터는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방역과 학습을 병행해가지고 일상의 어떤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와 농촌 지역의 학교는 전면 등교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농촌 소지 학교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등교 수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 등교까지 저희도 고려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번 주 후반에 구체적인 등교 수업 확대 규모를 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보다는 국정의 문제점을 짚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칫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하는 국정감사는 이달 19일부터 시작합니다. 19일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 대구시 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경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다음 날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서 국감을 벌입니다. 기획조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유독 많습니다. 12일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15일 한국수력원자력, 19일 한국감정원, 20일 한국가스공사 등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검도 16일
국회에서 국감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보다는 국정 운영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일탈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난맥성을 제한된 여건이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감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이 정부는 제대로 못 만들었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정책을 잘못해서 주거비를 폭등시킨 그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국감을 받아 올해 국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국감장에 50명까지만 입장하도록 고강도 방역 수칙을 만들면서 국감 풍경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무너질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장이 되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사법부가 너무 관대하다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같은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온 디지털 교도소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이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정보 때문에 한 대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외국에서 붙잡힌 일기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일기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뒤 하노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가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명도 없습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한 명 없습니까? 운영자 A 씨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경찰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A 씨는 격리 유치장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일 수 있다, 또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에 나아갔다면은 이제 악의가 추정이 되겠죠. 제3자들로 하여금 전화 문자 폭탄 테러를 유도했다라고까지 비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어떤 기능 장애까지 발생하면 상해죄에 대한 어떤 공모나 교사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조력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경북의 기업 투자 유치 실태를 점검하고 또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동해안과 내륙, 북부권까지 세계 권역별 기업 투자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환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대기업 위주 보여주기식 투자 유치가 도정 질문에서 지적됐습니다. 실적주의에 몰입해 거칠애적인 MOU만 쫓다 보면 우리 도가 정말 중요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망각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다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53개의 기업 투자 유치 MOU를 했는데 한 4개 정도가 완전 포기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MOU 했다고 1, 2년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진도가 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마련도 요구됐습니다. 경북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이런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경북도는 동해안과 내륙, 북구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체질 개선을 통한 새 일자리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 도에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이런 부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체질 개선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 경북의 수질과 대기오염 개선 마련 등 지역에 맞는 환경 정책 주문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관광객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유명 관광지보다는 야외로 몰렸고 또 동선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MBC의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낸 한라산. 이른 아침부터 등반객들로 붐빕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달 30일부터 닷새 동안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은 2만 2천 명. 특히 추석 다음 날인 2일에는 무려 6,600여 명이 다녀가 단풍 절정기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그 실내 그 관광보다는 이 자연을 즐기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덜한 이 한라산이라든가 제주도 비자림 이런 데를 관광하게 됐습니다. 비자림과 절물 휴양림 등에도 각각 13,000여 명이 찾아 평상시보다 갑절 가까이 탐방객이 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관광객들은 실내 관광지보다 산이나 숲, 바다 등 자연 관광지로 몰렸고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실내보다 야외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지금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좀 그런 쪽으로 걱정이 많아져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서 야외 테라스나 벤치 이런 쪽에서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이 가능한 안전 관광지를 선호하고 여러 곳을 돌며 관광을 즐기기보다 한두 곳에 머물며 동선을 최소화하는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 과거의 그 먹방 투어처럼 여러 곳을 찾아서 어떤 실내 관광지 위주였다면 지금은 자연 관광지 위주로 특정한 한 두세 곳 정도를 찾아서 다니는 이런 여행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제주 관광의 패턴을 바꿔놓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해 정책의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자체들이 공공 배달 앱 출시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수수료를 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반면에 기술이나 비용, 행정력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춘천 MBC의 허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내년 1월 강원도형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겐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없애주고 강원 상품권 결제도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등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범 지역으로 속도 정선을 올 연내 론칭을 하고 내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공공 배달 앱은 춘천시에 이어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겁니다. 춘천시는 올 연말 시범 운영을 앞두고 공공 배달 앱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공공 배달 앱은 권역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시 시기도 내년 초로 비슷해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 배달 앱 출시를 반기면서도 어느 앱을 써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가지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거의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어플은 잘 안 사용하시고 한 가지로 그냥 통일을 해서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도 전북 군산에 이어 인천 서구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공 배달 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도 단위, 시 단위, 군 단위까지 만들어진 것처럼 공공 배달 앱도 광역 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통합한 통합 플랫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합 제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출시된 여러 민간 앱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공공 배달 앱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지자체 간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은 물론이고 생활 속 작은 불편도 해결하기가 힘든데요. 시골 마을에서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된 복지기동대가 이런 불편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목포 MBC의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전 마당에 설치한 전등이 나가면서 해가 지면 꼼짝도 할 수 없던 김춘자 할머니. 동네 복지기동대가 새 전구와 장비를 챙겨 들고 찾아왔습니다. 밤에 불이 안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실 건데 그러죠. 그럼 그 어디 못 나가. 선생님 못 나가신다고 어디를. 각 읍면마다 마을 이장이나 자원봉사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복지기동대. 홀로 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무뎌진 부엌칼을 갈아주고 구멍난 방충망을 메워주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줍니다. 일해주고 이놈 하나 달아주고 칼도 갈아주고 다 했어요. 말만 하면 다 해줘. 방충망 교체는 물론 수도나 보일러, 화장실 수리부터 쥐구멍 막기까지 갖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눈물도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서 해주면은 고맙다고 손목도 잡아주고 그런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때. 지난해 전남도 내 8,600여 가구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준 각 마을 복지 기동대들. 오늘도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미국인이 다가구 주택 60채를 소유해 전국 외국인 임대사업자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여 명이 6,600여 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해 평균 2.7채의 집을 등록했습니다. 주택을 가장 많이 등록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캐나다인으로 다세대 주택 75채, 아파트 10채 등 모두 85채를 등록했습니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집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 인상과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인 재정신청 인용률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8,500여 건 가운데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것은 44건으로 인용률이 0.51%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산고등법원이 가장 높았지만 0.66%에 불과했고 수원고등법원은 0.39%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기소 없이는 재판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으로 억울함을 겪는 고소인을 위해 재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대구 수성구 상동과 두산동 일대 9,200세대에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송수관 정비공사로 인한 물 방향 조정에 따라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미리 수돗물을 받아둘 것을 부탁했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대구의 기온은 12도, 안동 9도, 봉화는 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1도, 봉화는 18도로 오늘도 서늘함 속에 하루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종종 구름이 많이 지나지만 대체로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매일 대기 상태도 청정하겠고요. 또 낮 시간 동안은 반가운 가을볕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단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오늘 오후부터 하늘이 차츰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북한 상공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일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 들어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 영천 1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영천 21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9도, 구미 11도로 출근길 서늘합니다. 낮에는 문경 20도, 구미 2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9도, 영양 8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1도, 영양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늘함 속에 구름 지나는 날들이 많겠고요. 토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